자, 실업급여가 올 1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3조가 넘었다는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업급여가 연말까지 가면 6조가 넘을 거다. 즉 6개월 만에 3조니까 연말까지 6조겠지요. 그래서 이 고용기금이 여기서 이제 실업급여를 지불하는데, 지난 이 6월 달에 구직급여 지급액이 실업급여가 5,644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달보다 27.6% 1,220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6월 달 사이에 3조 1,528억이나 지출됐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69억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95년에 고용보험 도입 이후에 이렇게 실업급여가 지금 늘어난 것은 처음이고요. 연말까지는 6조고 작년에는 처음으로 5조를 겨우 넘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급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이 올라서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시장의 악화로 비자발적으로 잘린 사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 자체의 액수도요,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라서 54,216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한액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고용시장이 악화돼서 구직급여 대상자 수도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자, 구직급여 수급자 수가 1월부터 6월 사이에 6개월 동안 연속으로 40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실업급여가 계속 늘어나면 기금 고갈 속도가 머지않아 이렇게 바닥이 날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기금이 2020년에 적자가 될 거라고 보고 2020년에 적자가 2조 6천억이 될 거라 봤는데, 내년부터 적자가 지금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 해에 고용기금 수입과 지출 부분에서 적자가 난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용보험 요율을 지금 내년에 23% 올리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고용보험기금 중에 실업급여 계정이 있고 실업안정계정이 있는데, 이 실업안정계정에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일자리 대책 등으로 물쓰듯이 쓰고 있고, 실업급여 계정은 대량 실업 등에 대비해서 누적 적립금을 연간 지출액에 한 2배 정도는 유지하라 했는데, 지금 적립 비율이 0.9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MF 같은 사태가 오면 이제 실업급여도 지불할 돈이 없어지고 있어요. 여기에다 남성도 유급 출산 휴가를 주고 또 육아휴직 지원을 하고 모성 보호한다고 이러면서 고용보험기금에서 이 돈을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가 노동자도 내고 사용자도 낸 이 고용보험기금을 정부가 쌈짓돈 쓰듯이 이 정권이 갖다 써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 정권 돈 쓰는데 하나는 천재인데요. 지금 미중 이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제가 이 논평을 안 하는 이유는요, 트럼프가 지금 딸 이방카가 중국과 관련되는 중요한 의류 패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한간에 예측하는 대로 중국과의 거대한 무역 전쟁을 지속되게 끌고 갈 거냐, 또 이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멈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쨌거나 미중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피해는 한국이 겪고 있고, 내수 부진의 수출 타격에 환율, 금리, 유가, 요즘 환율 엄청 올라가죠. 금리 올라가죠. 유가 올라가죠. 이 삼각 파도까지 터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산업이 이런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 치명타를 입는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지금 또 유의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정권이 그냥 법으로 처벌해야 되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과태료를 매겨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 정권의 똘마니인 언론들을 동원하고 또 문파들을 여론 조작들을 동원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대기업에 대해서 집단적인 이지매를 일본 말이라고 뭐라 그러는데요. 쓰나미도 일본 말이지만 세계적인 용어로 쓰이는 겁니다. 그 이지매 요즘 표준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집단적인 이지매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한진과 아시아나의 지금 오너들의 문제에서 발생한 부분들은 그거는 그냥 손해 입은 사람들의 소송과 또 오너들의 문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처벌에 거쳐야 되고요. 언론이나 대중까지 다 끼어 들어가지고 저런 문제들을 문매 때리듯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노사 간의 관계에서 노조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가이포커스 가면 쓰고 그 짓을 할 게 아니라 노조는 진작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오나 사주들이 욕설을 하면 고소 고발을 하고 싸웠어야 돼요. 지금까지 다 방치하고 의혹노조 비슷하게 행동해 오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하니 가면 쓰고 거짓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정권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대기업 경영권을 위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대기업의 탈법과 편법, 탈세 배임 횡령, 그 다음에 역의 탈세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대기업도 이제는 법을 지켜야 되고 오나들도 국민 앞에서 법에 있어서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라고 특권을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정권이 한마디로 지난번에 그 장하성이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태에서 봤듯이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경영권을 위협을 하려고 한다. 국민연금을 가지고 대기업의 경영권을 위협을 하려고 하는 것을 스튜어드십이라고 해서 마치 정부가 해야 될 긍정적인 역할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저는 인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대기업의 재무팀이에요. 갑자기 누구 모르는 사람이나 외국인 쪽에서 자기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면 깜짝깜짝 놀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20대 그룹 중에서 18곳에서 경영권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이요, 상법 개정안을 통해 대주주의 힘을 빼고 지배 구조를 압박을 해서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업 사냥꾼 조직들이 그 헤지펀드니 뭐니 많잖아요. 한국 기업을 먹잇감으로 여기고 지금 경영권을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 일가들을 무조건 보호하고 그들이 한마디로 기업을 자손 맘대로 해먹도록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런 대기업의 행포를 견제하는 법률이나 제도를 고치는 데 있어서도요, 단계적으로 한마디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관행과 문제들, 그리고 고쳐서 앞으로 생길 문제들을 다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연금을 가지고 기업들을 흔들어서 먹고 그리고 장난을 치려고 하니 외국에 있는 자본들이 어지간히 한국 기업들 한번 먹어보자고 달라들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수백조를 움직이는 마치 거대한 세계적 헤지 펀드처럼 이 행동을 하면서 관치 금융을 하겠다. 이거는 결국은 정부가 밑본 돈 갖다 주고 한마디로 베팅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최고위층들이 나서서 그 기업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고 밑보인 기업한테는 손보기로 들어가고 중국에 사드 부지 제공했다고 깜빵에 지금 쳐넣은 기업인도 있잖아요. 물론 명목은 그게 아니지만 과거의 일로 보면 안 집어넣었지요.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적폐청산을 대기업에 갖다 대면서 보이고 있는 행태들이 지극히 자연스럽지 않고 재벌들 중에 줄 안 쓴 놈은 전부 손을 한번 보거나 경영권을 바꿔버리자고 작정을 하고 달라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태에서 생긴 그런 모양들은 이런 데서 지금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운용본부장이 청와대의 핵심이, 최고의 핵심이 기업들을 조지고 장악하고 그 다음에 오나들을 잡아넣고 가두고 뺏어버리고 그리고 남한테 주고 이런 역할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데 그걸 장하성이 손을 대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장하성 사태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핵심적인 부분은 이 정권이 어떤 행태라든 대기업들을 전부 손을 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는 삼성의 이재용을 이제 인도에서 또 만난다는 거예요. 이재용이 깜빵 한 번 더 가게 하려고 그럽니까? 가만히 놔놓지. 그걸 또 인도에서 왜 만나요? 그래서 이 정권은 지금 가만히 보면 대기업들을 마치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봤을 때 그 권력을 좀 쓰면 대기업의 경영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대기업을 죽이고 살리는 대부다. 마약 영화에 보면 작은 중간 보스들이 있고 그 제일 위에 보스가 있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마치 마약 영화에 노는 대부처럼 여기고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똘마니로 여기면서 마음대로 죽였다 살렸다를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정권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때 국민연금이 개입을 했니 안 했니를 가지고 적폐청산 수사를 했지요. 장하성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적폐청산 이런 부분에 넣어서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지금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청와대 참모가 공개 모집으로 진행되는 공공기관 인사에 개입하면 이 직권 남용의 불법이 있지요. 그것도 그냥 자리가 아니라 노후 자금 635조를 다루는 국민연금 CIO, 즉 기금운용본부장에는 고도의 전문성, 투명성, 합의성이 요구되는데 그래서 엄격하게 법과 정관에 따라 가지고 이 이사장이 선임을 하는데 청와대 참모가 여기에 끼어들어서 두 차례 전화를 해서 내부 승진 대상이나 국내 인사 중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면서 당신이 가라 그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보통 월권이 아니다라고 지금 중앙일보 전영기 칼럼이 말을 하고 있어요. 권리 행사 방해는 청와대 참모의 인사 개입이니 대통령 뜻으로 읽혀서 그 다음에 공무원이 심사니 승인이니 하는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면서 공모에 참여한 다른 15명이 다 둘러리 서게 되는 이 불평등과 불공정을 겪었지요. 그리고 결과도 이렇게 덕담이나 권유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대로 돼버렸으니까 한마디로 불공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개입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변명을 하더라도 이렇게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과 복지부의 절차적인 어떤 과정들을 다 깔아뭉개버리면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비밀 누설인데, 자, 그런데 장하성이 자기가 점 찍은 특정인에게 운용기금을 공공사업에 사용하려는 정부의 압력을 막는 방법에 대해 그 부분은 총 기금의 1%로 한정되어 있다. 추가로 사용하고 싶으면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을 그 채권을 사겠다고 결론 지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국민의 개인 재산인데 이런 돈을 공공사업에 쓰겠다는 정권의 정책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어쨌든 장하성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심사위원회가 낼 문제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가르쳐 줬다라는 겁니다. 그 권씨에게요. 자, 장하성이 지금 입만 열면 반접을 하던 사람인데 까보니 자기 재산은 90억이고 그 중에 주식이 47억이었는데 삼성 SDI, 기아차, LG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잘 나가는 재벌 산하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황금주로 평가받는 삼성전자 주식만 120주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젊은이들을 향해 재벌 덕에 분노하라 해놓고는 자기들은 정작 재벌 회사 짭짤한 주식들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자, 장하성은 얼마 전에 그 청와대 회의에도 불참했다는데요. 저는 장하성이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장하성이 물러나면서 장하성만 물러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이 국민연금에 벌어진 소동은요, 장하성이 실패한 겁니다. 장하성이 자기 사람을 하나 골라서 넣었는데 더 센 사람에 의해서 장하성이 넣은 사람이 삐끄러졌다. 그래서 장하성을 믿고 거의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이 지금 소동들을 지금 불러 일으켰다. 그분 욕할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하성이 한마디로 99% 관철시킨 인사 개입을 장하성보다 더 센 사람이 1%의 가능성을 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곽태선 씨의 폭로가 나오게 된 것은 이 사람이 한때 미국 시민권자였던 이런 특성도 있어서 나왔겠지만은 곽태선을 아웃시키려고 하는 흐름에서 누가 영향력을 했겠느냐.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은 비서실장 한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누가 이 부분을 지금 장하성 부분을 안 되도록 압력을 넣었느냐. 언론들이 그 부분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장하성 물러나라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하성은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요. 장하성이 물러날 때는 장하성보다 더 센 사람이라서 된 것을 갖다가 또 나가리 시켜버리는 역할까지 한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 그 내보낸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하성은 지금 문재인이 이재용 만나러 인도 간 부분에, 물론 이재용만 만나러 간 건 아니지만 따라서 같이 갔습니다. 자, 곽태선이 이야기를 한 내용 중에요, 우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청와대는 이 대목에서 장하성을 아웃시킬 때는 장하성이 집에 가면서 더 센 사람을 불어버릴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장하성은 지금 안 잘리고 있는 겁니다. 6일날 있었던 청와대 현안점검 회의에도 불참을 했는데 그래도 장하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번 인사에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용했다. 청와대 인사 검증을 통해서 당선이 되었던 곽 전 대표를 탈락시킨 것이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제대로 작동한다. 즉 군에 관련되는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쇼를 하고 있어요. 이 정권은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 중에서 다른 문제를 끌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덮는 탁월한 재주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곽 전 대표는 자신이 체급점을 받고 탈락한 배경에 대해 장하성의 우선을 지목했습니다. 전직 의원인 민주당 의원인 김성주 이사장이 지난달 초에 6월 초에 곽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탈락 소식을 전하면서 위에서 그런 탈락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청와대 직제상으로 장하성의 우선은 문재인밖에 없고요. 그러면 문재인을 대신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임종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청와대는 이런 윗선 논란이 와전되었다고 해명을 했지만은
청와대는 8일 장하성이나 김성주 이사장 모두 곽을 시키고 싶었지만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나와서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도 병력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성주 이사장이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며 곽 전 대표를 임명하려고 했지만 장하성이 야당이 크게 문제를 삼을 거라고 하면서 말렸다고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장 실장의 우선은 대통령이라는 뜻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인사까지 신경을 쓰겠느냐. 김성주 이사장이 우선이라고 했으면 민정을 이야기했다. 자, 이 둘 중에서 장하성의 우선이 조국이라고 봅니까? 임종석이라고 봅니까? 조국 1번, 임종석 2번. 여기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1번이라고 봅니까? 2번이라고 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곽 전 대표를 면접을 했던 한 인사는 4월 초에요. 면접 당시 병력 자료를 다 받았고 면접 때 국적이나 병력 등의 신상 문제를 이야기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장하성과 곽 전 대표가 일면식도 없다고 했지만은 곽 전 대표는 자신이 자산운용업계에 들어온 이후 2000년대부터 장하성을 알고 지낸 사이다. 그러면서 3월 달에는 순천에서 열린 장하성에 져서 왜 분노해야 되는가 하는 특별 강연에도 참석해서 인사도 나눴다면서 이제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하면서 추국을 했습니다. 자, 결국 장하성의 우선인 문재인 아니면 임종석인데 문재인은 보통 이런 부분에 직접 관여해서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임종석이 관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장하성의 우선이 누군지 궁금합니다.